자, 올해 말부터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이율이 이제 3%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연금을 다 받았을 때 현재 가치를 받았는데 올해가 연초 그리고 연말 요것도 살짝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1월 1일 그다음에 얘는 12월 30일 요것도 한 달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를 그려서 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1월 1일에 연금을 몰빵을 받을 거예요. 자, 몰빵을 받을 건데 자, 올해 말부터 12월 31일부터 연금을 받을 겁니다. 12월 30일부터 연금을 받을 건데 자, 매년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째 12월 30일부터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씁니다. 자, 1,000만 원. 그 다음 2년 말에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0년 말까지, 20년 말까지를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현재 가치라면은 1년째 받는 1,000만 원은 이게 그 뭐랄까 3%의 복리를 좀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년까지 갔으면은 요게 이제 1000 곱하기 그다음 0.03에 10 1.03 1.03에 19승 그다음 얘가 2년째 한 거는 1000 곱하기 1.03에 18승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째도 이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연금을 이제 1년부터 20년까지 종합을 딱 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장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합산하면은 이쪽을 등비수라고 첫째 항은 1000 그다음에 공비가 1.03 그래서 1.03 빼기 1에 그다음 1000에 그다음 1.03에 그 20승 약간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걸 은행에 넣었다면 이런 돈이 되겠죠. 근데 자 이게 내가 연초에 몰빵을 받았어요. 그 A1을 몰빵을 받았다고 칠게요. A1 몰빵 받았는데 이게 여기 이게 그 날짜 좀 잘 보셔야 할 게 1월 1 그러니까 1년째 1월 1일부터 1년째 12월 30일까지가 1년 지났고요. 여기서 다시 19년 지났으면은 이거를 그냥 내가 안 쓰고 통장에 재워놨다고 치면 이거 현재 가치. 그래서 20년의 현재 가치니까 A 곱하기 1.03에 20승 이렇게 돈이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과 이 돈이 같아야 돼요. 일시불로 요만큼 받을래 아니면은 20년에 걸쳐서 요만큼 받을래. 이 현재 가치가 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하시면 자, 1.03 빼기 1은 여기가 0.03. 그러면은 A는 잠깐만요. 1.03에 마이너스 20. 요게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원금이 있다. 요게 되죠. 잠깐만. 요쪽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잘못됐는데, 뭔가 이상한 거라서. 자, 1000 곱하기 얘가 그 뭐라고 하네 1.03에 20승 빼기 1 약간 요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등비수 합이죠. 여기가 좀 틀렸고 그다음에 1.03에 20승을 옆으로 빼면은 그럼 얘가 A는 0.03분의 1000. 자, 곱하기 요게 이제 1.03에 20승분의 1.03에 20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 자, 이쪽을 등비수락으로 깔끔하게 분리하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분리했을 때 그럼 얘가 0.03분의 1000 하시면은 A는 1000 곱하기 그 0.03 하면 3분의 100. 요게 이제 100분의 3이고 역수 취하면 3분의 100이라고 씁시다. 3분의 100. 그다음 오른쪽은 이제 분배 법칙하면은 1 빼기 요 오른쪽은 1.03에 마이너스 20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돈이 이제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긴 해요. 이건 아마 공식을 쓴 건데 이게 약간 표를 그려서 이 전체 복리를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이해는 좀 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1.03에 마이너스 20승은 0.5 그래서 여기다가 0.55 넣고 자 1에서 0.5 빼면 0.45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00이니까 요거 약간 0.15 곱하기 100 하면 15 15 곱하기 1000이니까 1억 5천 약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자 현재가 연초이고 마찬가지로 연일 2%의 복리 적용해서 올해 말부터 30년 동안 매월 말에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5번은 거꾸로 하는 건데 4번의 반대요.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내가 3억을 받았는데 300만 원. 자, 요거에 자 이제 표를 그려주세요. 이제 현재가 연초니까 1월 1년 초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1년 말부터 받아요. 1년 말에 A1, 2년 말에 A1 똑같이 받아서 이제 30년 말에도 A1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쪽을 그냥 통장에 새겨놨다고 치면은 이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말에서 30년 말까지 A 곱하기 얼마냐 이거는 2%니까 1.02의 29승. 그다음 여기는 28년 지났으니까 A 곱하기 1.02의 28승. 점점점에서 여기 30년 말의 원리합계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되니까 1.02 빼기 1에 그다음 첫째 항 A에 그다음 1.02에 30승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내가 3억을 일시불로 받았다고 치면은 이것도 그냥 30년 말까지를 기다렸다고 그냥 돈을 안 쓰고 은행에 쟁여놨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현재 가치라고 부르는데 그게 1.02에 이게 30승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1년 초에서 1년 말까지를 1년 취급한다면은 여기서 29년 더 지났으니까 30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금 일시불과 내가 나눠서 받는 금액이 같아져야 되니까 요걸 A라고 식을 쓰면은 자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0.0이고 그러면은 A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거꾸로 밑으로 내려줘야 돼. 0.02 중에 곱해주고 그럼 A는 1년에 얼마씩 받아야 되냐면은 3억 곱하기 1.02의 30승 곱하기 0.02를 마지막 요 위에 거 1.02의 30승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연금의 현가 계산이기 때문에 자 1.02의 30승은 모두 1.81. 그래서 여기도 1.81. 그 다음에 1.02의 30승도 1.81 요렇게 들어갔다고 치면은 요거 이제 마지막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자 6번. 자 내년 초부터 매년 500만 원까지. 이건 내년 초입니다. 아까는 초에 받았고 월 말부터 받는 건데 이번엔 초에서부터 초까지 받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뭐 식만 조금 달라지긴 해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거 표 그리면은 웬만하면 다 같은 패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내년 초 이걸 1년 초라고 할게요. 1년 초에 일시금 A1을 받고 싶어요. A1을 받고 싶은데 근데 이게 내가 그 두 번째 상황에서 실제로도 1년 초부터 매년 5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2년 초에도 500만 원 은행에 재견을 치는 거예요. 그럼 10년 초에도 500만 원. 자, 이러면은 요 오른쪽 상황은 아까처럼 그 등비수열. 그러니까 여기는 그 복리 원리합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가 연율 4% 적용하니까 1년 초에 받았던 돈을 그냥 은행에 그대로 넣어준다고 치면요. 500 곱하기 1.04의 9승 이렇게 풀고 그 다음 여기는 8년 지났으니까 500 곱하기 1.04의 8승 점점점에서 마지막 500까지 딱 더해주세요. 그럼 이 오른쪽에 이제 그 등비수랍 이쪽을 계산하시면은 1.04 빼기 1에 그다음 첫째 항 500에 그다음 1.04에 10승 마이너스 요만큼이 그냥 은행에 넣었다고 치면 그대로 쟁여지긴 하는데 자 왼쪽은 이제 A라고 합시다. 1년 초에는 A1 받을 건데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받을까요? 오케이. 자, 이게 1년 초에서 내가 10년 초까지 기다린다고 치면은 이거는 아까는 1년 초에 돈을 받았었고 그다음 1년 말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년 초에서 10년 초까지 그냥 9년 지나네요. 9년. 그래서 여기는 A 곱하기 1.04의 9승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어쨌든 1.04의 10승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할게요. 왼쪽에도 1.0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1.04를 곱해서 일부러 10승으로 맞추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10승 그 다음 여기도 10승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갔다라는 식을 썼을 때 자 일단 1.04 빼기 0.04죠 슬슬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먼저 여기 1.04의 10승을 분모로 내리면은 비슷하게 A는 얘가 0.04분의 500 그 다음 곱하기 1.03번 곱했으니까 1.04배 해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은 얘가 1.04의 10승분의 요게 내려갈 거예요. 요게 분모로 내려갔고 요 뒤에 거 얘가 1.04의 10승 빼기 1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되시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살펴보시면은 얘가 0.04분의 500이니까 얘가 4분의 5만 그러니까 12,500 그 다음 곱하기 1.04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이게 분배 법칙하면은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1.04의 마이너스 10승 10승분의 1이니까 1.04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계산해서 자 여기는 이제 그 오른쪽에 0.68 넣어주시고 요거 깔끔하게 계산하시면은 그 뭐야 일시불 A를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식 위주로 보여줄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
자, 민석 씨는 상속으로 받은 2억을 은행에 저금하고 올해 초부터 20년 동안 매년 초에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은행에 저금을 했고요. 2억입니다. 근데 올해 초부터 현재가 연초니까 얘가 그냥 1년 초에 그냥 2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2억만큼의 돈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올해 초부터 20년 동안 연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1년 초, 그 다음에 2년 초 쭉쭉쭉 해서 얘가 20년 초. 자, 여기 A1씩 연금을 받는다. 방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자, 1년 초에 넣었던 2억은요, 마찬가지로 20년 초가 되면은 2억 곱하기 얘가 연율 6%니까 1.06에 19승만큼 돈이 풀게 됩니다. 19년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아요. 이쪽은 아까처럼 그냥 원리합계 계산해 주시면은 1년 초에 넣었던 게 20년 초가 되면은 A 곱하기 1.09에 1.06에 19승. 그 다음 얘는 A 곱하기 1.06에 18승 이렇게 등비수열합으로 똑같이 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은 공비 마이너스 1.06 마이너스 1에 첫째 항 A에 1.06에 20승 빼기 1 이런 느낌 바뀌는데 아까랑 비슷해요. 자, 1.06에 20승 써머가 되기 때문에 왼쪽도 1.06 곱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도 1.06을 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자, 이 식은 자 2억 자 2억 곱하기 1.06에 20승 오른쪽은 0.06분의 그 다음에 A의 1.06에 20승에 1.06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A 곱하기 1.06 이렇게 쓸 거고 오른쪽은 1.06에 20승 빼기 1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를 분모로 내리시긴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약간 역수로 넘길 거거든요. 이쪽을 역수로 넘기면은 얘가 2만 곱하기 어차피 이거는 마지막 소수 계산으로 버리면 돼요. 1.06에 20승 곱하기 여기 부분을 역수 취하면은 이게 분수로 6분의 106이거든. 6분의 106. 이거의 역수니까 106분의 6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요게 분모로 들어가요. 요게 분모로 들어가니까 요쪽에 그 1.06에 20승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매년 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 A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이는 1.06의 20승은 다 3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3.2, 여기 3.2 이렇게 바꿔서 그 A를 구해주면 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발전 문제 9번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8번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뭐가 차이가 난다는지 문제 간단히 읽어보면 1단원 볼게요. 4단원까지 하면 끝인가요? 경제수학 똑같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8번. 현재가 연초이고 올해 초부터 연율 5%의 복리를 적용해서 매년 초에 일정 금액을 받는 주기가 1억 2,600만 원인데요. 올해 말부터 매년 말에 일정 금액 받는 주기 말. 그러니까 이게 주기 초가 있고 주기 말이 있거든요. 어, 이게 정확하게는 몇 년인지 안 나있어요. 몇 년인지. 그래서 그거 몇 년인지 먼저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 이것도 아까처럼 표를 좀 비슷하게 할게요. 현재가 연초이고 올해 초부터니까 1년 초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1억 2,600만 원 받아요. 근데 아까처럼 그 위에 거랑 똑같이 풀면은 1년 초에 이제 A1, 2년 초에 A1. 이 문제는 발전인 이유가 N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N년 초에 A1을 받는다고 치면은 어쨌든 여기의 상황이랑 여기의 상황이 같으셔야 돼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얘가 1년 초에서 N년 초가 됐다는 거는 N-1년 지난 겁니다. N-1년. 이걸 연립하는 건데,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어, 그쵸. 이거는 좀 빡세기는 해. 이거 뭔 느낌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올해 말부터는 뭐냐면은, 자, 식만 써줄게요, 식만. 1년 말, 2년 말. 이걸 연립하는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 나겠어요? 1년 말, 2년 말에서 얘가 N년 말. 옛날에 연금 평가 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진 않았거든. 옛날 교육과정 기준으로. 그럼 1년 말에 A1, 2년 말에 A1, N년 말에 A1 이거 되는 건데 자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요 N년 초를 적용한다고 치면요. 이게 식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 1년 초에 받았던 이 1억 2,600만 원이 N-1년 지났으니까 1억 2,600만 원에 그 다음에 연율 5% 1.05에
n-1년 이게 현재 가치거든요. 그다음 오른쪽은 아까처럼 등비수라고 깔끔하게 계산하면은 얘가 이제 뭐 a 곱하기 그 뭐야 1.05에 n-1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등비수랍으로 얘가 1.05-1에 그다음 a의 1.05에 n-,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밑에 상황을 보시면은 얘는 그냥 b1이라고 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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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려워. 딱 봐도 어려운데 얘는 가격이 좀 다른 건가? 10만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긴 한데 이게 A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아마 B라고 할 거예요. B. 근데 주기말 연금의 현재 가치. 쉽지 않아.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 주기초 연금의 현재 가치. 근데 구의 결과를 이용해서 가는 건 모르니까 그냥 9번, 10번 안 할게요. 어차피 10번은 그 기본 문제처럼 풀어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발전 문제 빼봅시다. 근데 옛날에 연금 평가 했을 때도 막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애들이 어차피 다 거르고 막 썼고 학교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안 했거든. 뭐 낸더라도 뭐 솔직히 맞춰야 될 별로 없어. 음. 이번도 뭐 큰 차이 없겠죠? 조금은 될 것 같은데 3단원 하다가 아니면 그냥 4단원까지 하면 되니까 오늘 선생님 2시 이후에 조금 시간 있거든요. 그냥 오늘 다 하고 마무리할래? 어차피 그냥 다음 시간에 안 오는 거고 오는 거고 약간 할 수 있으면 오늘 3단원 4단원까지는 다 해봅시다. 그게 나을 수도. 그러니까 중단원만 하면 돼? 이것도 내 기억에도 이게 그렇게 이게 원래 연금 현재 가치는 원래 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뭐 그 뭐라고 해 표준 문제 수준은 좀 풀 수 있어요. 아까처럼 표 그리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좀 풀 수가 있긴 하고 3, 4단원은 중단원만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늘 2시 안팎으로 어차피 네가 하루 더 온다고 해도 수능을 안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종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래 계획은 아닌데 그냥 뭐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 중단원만 할게요 그러면. 근데 이거 내 앞에 거 좀 뒤져봐야 되니까 약간 시간 조금 걸립니다. 자 6번. 너가 알고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 내가 직접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기억나면 조금 알려주시고. 자 6번. 자, 노동량을 L, 자본량을 K라고 한다면 Q는 3루트 2LK인데 이건 뭐 대입했다고 기억하는데 자본량이 이제 K니까 K에 이제 6을 대입하고요. 노동량이 3이니까 L 자리에 3을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Q는 얘가 3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이제 3루트 36 이렇게 되니까 18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뭐 6번은 쉽고요. 뭐 이런 건 그냥 순수 대입 문제여서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7번. 5개 생산했을 때 그 아마 이 생산량을 Q라고 했으니까 Q가 5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Q에 5 넣으면은 C는 25 더하기 10이니까 37 뭐 이런 건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8번. 자, 일주일 동안 고정 비용은 180 그리고 가변 비용 3,500이다. 이건 앞에 거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고정 비용 180만 원, 가변 비용 이거는 도시락 한 개, 도시락 한 개에 가변 비용이 3,500원. 살짝 볼게요, 이거는. 고정 비용, 가변 비용의 차이. 고정, 음,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살짝만 읽읍시다. 그러니까 제대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긴 한데, 고정 비용은 그냥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 비용. 그래서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한 비용이 총 비용이다. 뭐 이런 말을 좀 기억할게요. 그럼 어쨌든 뭐 앞에서 대충 살짝 치면 약간 대학교식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고정 비용이 180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고정 비용이니까 이건 그냥 180만 원 내는 것 같아요. 180만 원. 네 가변 비용이 3,500원이 근데 이건 단위 맞춰야겠다. 자 원래 180만 원입니다. 자 180만 원에다가 플러스 가변 비용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3,500원 인건비고 300개를 생산했다. 그러면 얘가 0000하고 3 곱하기 35하면 105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105만 원에 180만 원 더하면은 285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원래
P1에 대한 수요함수가 이거고요. 체온계 가격 35,000원 넣었을 때 수요량 DP가 150. 이걸 먼저 맨 처음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50은 마이너스 1000분의 3 곱하기 35,000 그다음 플러스 K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시고 그다음 1000이랑 35,000 약간 35 35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05 자 요거 넘기면은 K는 255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걸 대입해서 K 255를 잡는다 뭐 기본적인 대입 패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는 38,000 그리고 P에 38,000 넣어서 이 DP 수요 함수는 마이너스 1000분의 3 곱하기 38,000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여기가 이제 얼마냐 255죠 255 이렇게 더하면 딱 수요량이 나와요 그래서 1000이랑 38,000 약분 38 38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14 더하기 250 하면은 110 141 이런 느낌으로 수요량 141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 밑에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자, LCD 한 대의 가격은 120만 원이다. 네, P만 원. P만 원에 대한 공급 함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냥 먼저 120을 대입했을 때 공급량 한번 보시면은 SP는 2분의 1 곱하기 120 플러스 40. 그럼 60 더하기 40이니까 10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8만 원으로 이해했으면은 SP는 2분의 1 곱하기 108 더하기 40 이렇게 되니까 54 더하기 40 하면 94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100에서 94 이렇게 그 공급량이 6대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 공급대 변화량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용함수가 있고 붕어관계수 총비용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총효용 효용이니까 U의 16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U의 16을 대입하면은 2차 방정식으로 16은 마이너스 2분의 1 Q제곱 플러스 6Q 그러면은 얘가 2배 주면은 32는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12Q 자 왼쪽 다 넘기면 Q제곱 빼기 12Q 플러스 32는 0이니까요. Q는 4 또는 8 이렇게 납니다. Q는 4 또는 8이니까 그 총용이 그 0과 6 사이라고 했으니까 Q는 4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13번 안 해도 되네. 이건 액션 일단 12번 자 노동량 L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매일 스피닝을 20대씩 생산하니까 생산 함수 이 Q에다 20을 넣을 거야. Q에 20 넣으면은 얘가 20은 5 루트 2L 전체 무리함수고요. 5 나누면은 루트 2L은 4. 양변 제곱하면 16은 2L이 되니까 L은 8이다. 그래서 원래 8해야 되는데 이번에 30대 납품 요청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Q 자리에 30을 넣어줘야 돼. 30 넣으면은 30은 5 루트 2L 5 나누면은 6은 루트 2L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곱하면 36은 2L이니까 L은 18. 그래서 정확하게 10대를 늘려주면 된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10 정도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4번 비용함수, 수용함수 C는 3분의 루트 Q 플러스 700 총비용 수요함수 P1과 Q 사이 근데 C를 P에 대해 나타내면 이건 그냥 C를 P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한 문자로 정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여줄게요. 생각보다 단순해. 이게 보면은 9배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9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0 이걸 Q에 대해서 정리하면 Q는 마이너스 9P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는 이 Q 자리에 마이너스 9P 플러스 100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C는 3분의 루트 마이너스 9P 플러스 100 그럼 더하기 700 이러면은 얘가 총 비용 C를 P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15개씩 있었는데 동생이 호두과자 4개를 먹었어요. 4개를 먹었을 때 효용함수 호두과자의 개수 그냥 어쨌든 동생이 4개를 먹었으니까 요 Q에 4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10을 넣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가 U2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이 되고 16 그 다음 Q 4개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U2는 2 이런 느낌 잡아줄게요. 그 다음 U1 같은 경우는 그냥 U는 루트 3분의 Q니까
루트 3분의 q 그대로 빌리고 요게 그냥 2면은 됩니다. 루트 3분의 q가 2니까 제곱하면 3분의 q는 2의 제곱사 q는 3, 4, 12. 그래서 형은 12개를 먹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의 활용. 음. 이거는 뭐 대충은 기억나는데 1참수 형태로 플러스도 한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연계 대충 대충 알고 풀어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자 일단 근데 이게 뭐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 이건 앞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교점이었다 맞아. 이게 6,500 빼기 2P랑 마이너스 8,500 플러스 3P 이 소비랑 그 뭐라고 해야 돼? P에 대한 함수, 그다음 P에 대한 함수, 수요 함수, 공급 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6,500 빼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얘랑 얘가 같을 때라고 보시면 균형 그 가격 P1 그리고 DPSP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와서 일단 6,500 빼기 2P는 마이너스 8,500 플러스 3P. 그러면 넘기면은 이거 더하면 15,000은 5P가 되니까 P는 3,000원. 그래서 실제 한 3,000원에 맞추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어차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3,000원 넣으면은 그때 균형 거래량은 9,000 빼기 8,500, 500원, 아니 500개 이런 식으로 써줘서 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교점 찾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과 수량, 초과 공급량. 이거는 원래 교점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자, 900 빼기 P랑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그러니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처럼 위에 걸 먼저 구한다고 치면은 900 빼기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그래서 이거 왼쪽 넘기고 오른쪽 넘기면은 1000은 2P가 되니까요. P는 500. 그래서 이게 균형 가격이고 P에 500 넣으면 그 뭐라 할까요? 균형 거래량을 그냥 대충 거래량이라고 씁시다. 거래량은 900 빼기 500 하면 400. 얘는 가격. 위에가 가격, 아래는 거래량. 이렇게 되는데 자, 요구르트 가격이 400원일 때 초과 수량. 이거는 초과 수량 그러니까 400을 DP랑 SP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요 P자리 400 넣고 P자리 400 넣으면은 얘가 D400이 이게 수요입니다. 이게 수요가 500. 500개 들어가는데 공급 S400이 400 빼기 300. 이러면은 자 이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200개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초과 수요량 200개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200개. 그 다음에 800원일 때 얘가 수요 공급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가 D에 800 그 다음에 S800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먼저 위에다가 800 넣으면요 그럼 여기 900 빼기 800이고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800이니까 900 빼기 800 하면 100 그 다음 마이너스 100 플러스 800 하면 700 그래서 얘가 S800은 700이고 그 다음 D800은 900 빼기 800 하면 100 이렇게 되니까 공급 700개 했는데 수요 100개 했으니까 초과 공급량은 600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서 마무리를 시킨다. 그 다음에 7번 D1P, D2P 요거를 그냥 둘 다 교점을 구하는 식으로 할 건데 자 원래 D1P와 그 다음에 SP의 교점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은 얘와 얘 교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0-2P는 10 플러스 3P가 되고 5P는 90 그럼 P는 18 그래서 균형 가격은 18 그리고 18을 넣어주면은 균형 거래량은 100 빼기 36 하면은 60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근데 D2P로 바꿨어요. D2P와 SP 사이 SP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제 D2P와 SP 요거랑 요거의 교점을 똑같이 찾아줄 겁니다. 그럼 식이 최근에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하죠? 자 110 빼기 2P는 10 플러스 3P 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5P는 100이고 그 다음 P는 20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에 그 다음 20 넣으면은 60 더하기 20이니까 70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2만 원이죠? 2만 원만큼 증가.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64에서 70으로 플러스 6만큼 증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효용 함수가 이건데 효용이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Q 빼기 3분의 8Q 제곱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로 U는 마이너스 8분의 3으로 묶으면 Q까지 묶으면요. 남는 게 Q 그 다음에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 해서 Q 마이너스 24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요거 이참수 형태로 그리면요. 0이랑 24 지나는 이참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12. 딱 중간 12에서 고점을 찍고 답은 12개를 주문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으로 내줍니다. 그다음에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이 12L 빼기 4분의 3L 제곱이 최대가 돼야 돼요. 요거 아까처럼 인수분해식으로 풀면은 Q는 마이너스 4분의 3L로 묶었을 때 L 그 다음에 12 곱하기 3분의 4면은 L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얘는 위로 부르게 그 다음에 0과 16을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얘가 L이 8일 때 딱 8일 때가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노동량이다. 그래서 요거는 8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8을 본함수에 넣으면은 총 생산량은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8 곱하기 8 빼기 16 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면은 플러스 2 2, 3, 6 곱하기 8 48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10번은 부등식 영역. 자, 2x 플러스 y 최대치도 구하시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2x 플러스 y를 k라고 잡고 자, 여기서 k의 최대치도 그리고 얘 경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1참수의 식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식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요 경계를 들어갈 때 k의 최대치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2자를 잡고요. 요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자, 요거를 들어 올리면서 자, 교점 생길 때부터 교점 생길 때까지 요 범위에서 k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데가 최소예요. 여기 딱 교점을 지나면 최소고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자를 좀 들어 올리면 만나다가 요 끝점 얘를 지날 때가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k 값을 우리가 최대 최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자, 여기 1,2 1,2를 xy에 집어넣으면요 2 더하기니까 k는 4 요때가 k는 4가 나옵니다. 그 다음 k가 최대일 때는 여기 8,5 8,5니까 8,5를 대입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16 더하기 5니까 21 여기 k는 21이고 k의 최소값은 4고 최대값은 21이다. 두 개 더하면 답은 25 그렇죠? 그렇게 만들을 지켜줍니다. 그 다음 11번 DP와 SP의 교점이 1,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P랑 거꾸로 해야 되나 이거? 수요량과 그거 했을 때? 이 교점 1, 3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게 그 뭐 경제학자들은 P축을 거꾸로 세로 해둔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해도 풀리긴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두면은 좀 식이 많이 복잡하긴 하거든요. P랑 보면은 그냥 보여줄게요. 자, DP A-BP예요. A-BP면은 그냥 뭐 대충 떨어지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돼요. 어쨌든 떨어지는 함수. 뭐 A 빼기 DP. 양수,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C 플러스 DP. 요거는, Y절편 음수인데 DP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C 플러스 DP는 이렇게 대충 올라갑니다. 근데 이 교점이 1, 3면에서 생기려면은 일단, P 값도 양수가 나오셔야 되고 그 Y 값이 갈게요. Y 값도 거래량도 양수가 나오셔야 돼요. 이거를 연립한다면은 일단은 연립 방정식을 한번 세웠을 때 마이너스 C 플러스 DP는 A 마이너스 BP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넘기고 넘기면은 B 플러스 D의 P B 플러스 D의 P는 얘가 A 플러스 C 그래서 P는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니까 양수가 맞아요. 요건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얘를 y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그 값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얘가 a 마이너스 b 곱하기 b 플러스 d분의 그 a 플러스 c 이 전체도 양수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를 요 p 자리 여기다 넣어도 마이너스 c 플러스 b 플러스 d분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여기 d 곱하기 a 플러스 c 이거를 해도 양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약간 이 둘이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더라? 자 일단 b 플러스 t를 다 곱하면은 요게 이제 a, b 그다음 플러스 a, b 양수니까 그거 넣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b, b 곱하면은 a, b 빼기 b, c는 0보다 크다. 그다음 두 번째 거는 b 플러스 t를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b, c 빼기 d, c 그다음 플러스 a, b 플러스 c, d c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둘이 또 연립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없어지니까 이 첫 번째는 AD가 BC보다 크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얘가
마이너스 CDC 하면은 얘도 AD가 BC보다 크다. 이 둘을 뭐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어쨌든 AD는 BC보다 큽니다. 요식을 만족하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공급 곡선은 원점을 지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가 이제 SP는 원점을 지나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곡선 DP는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고 쳐요. DP는 떨어지는 직선일 겁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니까. 근데 균형 가격이 1만 원, 거래량이 100이란 건 요 교점의 좌표가 1만 컴마 그다음 100. 요 밑에는 P를 잡을게요. P랑 Y라고 잡으시면은 어쨌든 만 컴마 100이 균형 가격과 거래량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공급 함수. 이게 SP가 있는데요. 새로운 공급 함수 S1P는 균형 가격 오르고 균형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행하게. 이거는 원점 안 지날 겁니다. 약간 이렇게 가지고 새로운 공급 함수 S1P는 여기를 지나면서 1500, 그다음에 84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긴 그래서 S1P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DP가 좀 중요하겠죠? DP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식으로 잡겠습니다. 먼저 여기 SP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 둘 사이 그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으로 DP를 깔끔하게 구할 거예요. 그럼 왼쪽이 만 컴마 100이었는데요. 만 500 컴마 80으로 줄었으면 DP 요 직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빼기 왼쪽 하면 500분의 84 빼기 100 하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125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20분을 사고 1500, 84를 지나죠. 그렇긴 한데 아니 안돼 얘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요. 수요 곡선은 일정하다. 이게 여기랑 여기 기울기가 같나요? 아니 직선이죠. 곡선은. 어. 아니 그러니까 SP는 원래 직선이잖아. 공물 코스는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서 뭔가 배급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 그럼 얘네들은 평행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긴 해요. 사실 평행하면은 아마 답이 나와. 이 답이 나와요. 평행하면. 왜냐면요. 요 옆에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하다는 걸 알면은 쉽거든요. 그럼 굳이 DP를 구할 필요가 없긴 하고. 자, 평행한 거 보세요. 얘가 원점을 지나고요. SP는. 그럼 0,0과 만, 100을 지난다고 치면은 요 왼쪽에 기울기는 없어요. 왼쪽의 기울기가 만분의 100. 그래서 만분의 100이 되고 요 답이 나와요. 실제. 그러니까 100분의 1. 자, 왼쪽의 기울기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얘네 둘이 만약에 기울기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100은만 해줬으니까 그 뭐 공급 곡선을 일정할 것이다. 뭐 이런 가정을 하면은 얘가 S1P는요. 그냥 이렇게 돼요. 기울기 어차피 똑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100분의 1P. 자, 100분의 그 다음에 자 100분의 1에 그 다음 1500, 84를 지난 직선이기 때문에 P-1500 그 다음에 플러스 84 이렇게 식을 세우면요. 이거 계산하면 0.01P 그 다음 빼기 1.05 더하기 84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1 깔끔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얘네들이 평행하다 정도 알면은 기울기가 같으니까 기울기 같으면서 너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잡아주면 깔끔하고요. 그 다음 13번 자, 여기서 A, B의 필요량을 모두 섭취하게 되는 비율. 여기 문제 이해를 잘해야 됐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 미분하면은 뭐 오늘 안에 다 끝낼 수도 있겠다. 지금 나는 지금 보시면은 미분은 어차피 쉬운 건 금방 나오니까. 자, 쌀겨는 영양소 A가 1, 그다음 B가 1 들어가고 가격이 2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깻묵은 영양소 A가 1, 영양소 B는 2, 가격은 3 들어가요. 최소 비용을 구하시고 쌀겨를 내가 몇 개 샀다고 칠까요? X개 샀다고 칠까요? X개. 그 다음 깻묵을 Y개 샀다고 칠게요.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었던 것 같은데 A는 그러면 6단위 이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A는 쌀겨 1. 그러니까 쌀겨 1이 X개 들어가니까 X. 그 다음에 깻묵 Y개 먹었다고 치면 A가 Y개 들어가니까 Y. 하면은 6단위 이상. 6보다 커놨다. 이런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부등식의 영역을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 B는 X개 섭취하면 영양소 B 기준으로 X만큼 섭취하고요.
자, 영양소 B가 얘는 2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단의 Y이니까 2Y 하면은 B는 8단위 이상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최소 비용을 내가 K1이라고 한다면은 자, 2원짜리 X개니까 2X 그 다음에 3원짜리 Y개니까 3Y를 나는 K라고 할 것이다. 이걸 다 만족하는 그 K의 최소 최대 이걸 좀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개를 부등식의 영역에 깔끔하게 표현할 거예요. 이 첫 번째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는 뭐 6과 6을 지나는 1참수인데 어쨌든 y가 더 커야 되니까요. y 좌표가 더 위쪽에 있으려면 요 위쪽 부분 이 빨간색 영역을 일단 첫 번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2y가 8보다 커다. 이거는 2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보다 크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보다 커요. 요 그래서 4 지나고 뭐 대충 8 지나는 약간 두 번째 요 두 번째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얘보다 위쪽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잘 보시면은 내가 이 사선을 살짝 지울게요. 그럼 그게 어디냐면은 이 둘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요쪽입니다.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이 빨간색보다도 위에 있고 파란색보다도 위에 있는 요 영역.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 기준으로 요 위쪽 영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있는 그 뭐야 2x 플러스 3y는 k 요걸 y에 대한 함수로 바꾸시면은 얘가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k.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뭐 대충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 정도가 마이너스 3분의 2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보라색 영역 안에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최소가 되냐면은 k가 최소가 될 때는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딱 지날 때. 그러니까 여기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k가 요렇게 지날 때가 k의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 교점 대입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 충분히 요 1번식이랑 2번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x 플러스 y는 6 이렇게 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 플러스 2y는 8이니까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y는 2. 그래서 요 y좌표는 2고 그 다음 x좌표는 2를 대입하면 4,2. 그래서 이 4,2를 y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k가 지나면은 이 경계까지 우리가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때 k, 3분의 k가 제일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자 마지막엔 이 4,2를 여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2x 플러스 3y는 k. 계산하기 가장 쉬운 식. 여기다 넣어준다고 치면은 8 플러스 6이 k니까 k는 14. 이렇게 최소 비용을 잡아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잡고 자, 잠깐 쉬고 마지막 4단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뭐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그 미분 쪽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뒤쪽만 조금 고민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